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 나요. 손주가 갑자기 저를 피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눈빛이 진지하더군요.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창문을 살짝 열었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나한테서 그 냄새가 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동안 노화와 채취에 대해 연구해왔고 지금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의사 이재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 냄새가 난다고 하죠. 하지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전이 있습니다. 딱 이곳만 제대로 씻으면 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매일 씻으면서도 놓치는 바로 그곳.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고 가족들이 창문을 열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사님,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며느리가 은근슬쩍 창문을 열고 손주도 잘 안 안기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나이 탓인가요? 이럴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귀 뒤쪽이랑 목 뒤쪽 꼼꼼하게 씻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씻긴 하는데 특별히 더 신경 쓰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곳은 겨드랑이나 발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금방 재생되고 피지선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냄새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피지가 산화되면서 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물로는 쉽게 씻기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귀 뒤쪽과 목 뒤쪽은 피지선이 발달한 곳이라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부위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대충 헹구고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매일 감아도 귀 뒤쪽을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목도 앞쪽은 거울을 보면서 닦지만 목 뒤쪽은 거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물로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바로 이곳이 노인 냄새의 진원지입니다.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따님이 집에 올 때마다 아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했답니다. 본인은 억울했죠.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귀 뒤랑 목 뒤는 어떻게 씻으세요? 그랬더니 손으로 목을 한번 쓸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샴푸할 때 물이 닿긴 하겠죠? 이게 바로 흔한 실수입니다. 귀 뒤쪽과 목 뒤쪽은 땀도 나고 피지선도 많은데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곳이라서 냄새가 가장 심한 부위입니다. 이 환자분께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때 귀 뒤쪽이랑 목 뒤쪽을 꼭 씻어보세요. 그냥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비누 거품을 내서 10초 이상 마사지하듯 문질문질해야 합니다. 환자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박사님, 딸아이가 그러네요. 요즘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난다고요. 그냥 씻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씻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냄새를 없애는 방식으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 뒤쪽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은 매일 씻어도 피지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비누만으로는 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일반 비누는 피지를 강하게 제거하긴 하지만 너무 강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산성 세정제는 피부의 균형을 맞춰주면서도
노네날 같은 산화된 피지를 효과적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비누를 쓸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 노폐물을 잘 제거하는 약산성 세정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귀 뒤쪽, 귓불, 그리고 목 뒤쪽을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둘째, 물로만 헹구지 말고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10초 이상 문질러야 합니다. 셋째, 일반 비누보다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손주가 다시 안기고 싶어질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인데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우리가 평소 생활 습관에서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비누칠도 꼼꼼하게 하는데 왜 가족들이 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이럴 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생활 습관까지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씻기만 하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씻고 나서도 냄새가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씻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옷과 침구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과 피지가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데 씻는 것만 신경 쓰고 입는 옷과 자는 침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배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를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다면 혹은 땀과 피지가 스며든 베개와 이불을 계속 사용한다면 냄새는 피부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옷과 침구에 쌓인 냄새가 다시 몸으로 옮겨집니다. 예전에 한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매일 씻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은근슬쩍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창문을 좀 더 자주 여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환자분은 내가 무슨 냄새가 나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베개와 이불이었습니다. 베개는 머리와 목 뒤에서 나오는 피지가 쌓이는 곳이라 냄새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을 때는 깔끔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땀과 피지가 묻은 이불을 덮으면 냄새가 몸에 배게 됩니다. 이 환자분께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베개싯을 반드시 세탁하세요. 그리고 옷도 한 번 입고 나면 꼭 세탁하시고요. 이분은 처음에는 매일 세탁하기엔 귀찮다며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하고 나니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다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씻는 것만으로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을 깨끗이 했으면 입는 옷과 자는 침구까지 관리해야 냄새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 부족도 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피지가 분비되면서 몸속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이 적게 나면 피지가 피부에 더 오래 머물면서 산화되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겨울에는 거의 실내에서만 생활하셨고 땀을 거의 흘리지 않다 보니 냄새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셔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피지가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몸의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더 피곤하다며 망설이셨지만 하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본인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한 게 있네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덜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피지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피지가 산화되어 놓인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려면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줄이고 옷과 침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옷과 침구를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베개와 이불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해야 합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씻고, 세탁하고,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가 냄새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냄새는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채취에 미치는 영향과 냄새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몰랐던 사실 하나가 분명 나올 겁니다. 박사님, 이거 남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요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서도 좀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집사람도 가끔 슬쩍 코를 막아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냥 나는 냄새인가요?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남는다면 그 원인은 먹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채취가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마늘과 양파를 많이 먹은 날, 땀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 기름진 음식, 유제품 같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 72세 환자분도 고기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박사님,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삼겹살, 갈비, 치킨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고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고기만 먹고 채소 섭취가 적으면 몸에서 특정한 냄새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기나 유제품이 몸에 들어오면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이 생성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노폐물이 피부와 땀을 통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매일 먹는 분들은 특유의 텁텁한 채취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께 저는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기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나물이나 채소를 곁들여 드셔보세요. 이분이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 해보셨고 한 달 후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예전보다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기보다 더 강하게 채취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와 단 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고기도 잘 안 먹는데 왜 냄새가 날까? 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빵, 라면, 과자 같은 밀가루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체내의 당분과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데 이것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노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몸에서 뭔가 텁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빵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침에 빵이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커피 한 잔에 크와상 하나. 이게 제 루틴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빵 속에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었고 결국 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통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식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늘리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빵이 너무 좋아서 못 끊겠다고 하셨지만 점차 식단을 바꿨고 몇 주 후 본인이 먼저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덜해진 걸 느끼셨습니다. 채취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결국 몸속 노폐물을 줄이고 체내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냄새를 없애고 싶은 분들은 이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면서 땀과 피지 균형이 맞춰지고 냄새가 줄어듭니다. 하루 1.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녹색 잎채소, 오이, 샐러리 같은 음식들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채취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타고난 체질이라 냄새가 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채취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놓치는 냄새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놓치면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76세 환자분이셨는데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박사님, 아무리 씻고 옷도 깨끗이 입고 음식을 가려 먹어도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냄새랑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스트레스는 채취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하거나 초조할 때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겨드랑이가 축축해진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성 땀입니다. 일반적인 땀은 주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증발하지만 스트레스성 땀은 피지와 단백질, 지방 성분이 많아서 피부에 남아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스트레스성 땀은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땀이 나면 바로 증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지선이 변화하면서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피부 표면에 남아 산화되면서 특유의 노인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피지 분비도 증가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긴장될 때 몸에서 이상하게 텁텁한 냄새가 나는 느낌,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피부가 기름져 보이면서 옷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경험, 이건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한 69세 여성 환자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땀도 많이 나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신경 쓰여요. 그런데 저는 원래 잘 씻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기분 전환을 해보세요.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은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땀도 예전보다 개운한 느낌이고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와 채취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 채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피지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채취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잠을 깊이 못 자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성 채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더 짙어지고 땀 냄새도 이전보다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채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땀샘이 자극받아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10분씩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땀 냄새가 유독 심해졌다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셔도 채취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빛을 발하려면 이 마지막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한 75세 남성 환자분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집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서 환기를 시켜도 금방 다시 냄새가 퍼져요. 아내도 계속 집에 뭐 썩은 거 있냐고 묻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걸 알았습니다. 그 냄새가 사실 제 냄새였어요. 순간 저도 웃음이 나왔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엔 집 안공기 탓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한테서 나는 냄새였다는 거. 사실 노인 냄새의 80%는 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 냄새야 그냥 발에서만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발에서 시작된 냄새는 신발과 양말을 타고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집 전체가 본인 체취에 익숙해져서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발 냄새가 더 심해질까요? 첫째, 발바닥 땀이 쉽게 증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땀이 나도 금방 마르지만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땀이 피부 표면에 오래 남아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니, 나이 들면 땀도 줄어든다는데 왜 냄새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피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가 더 많아지는데 이 피지가 땀과 만나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청국장 냄새의 정체입니다. 둘째, 오래된 신발이 냄새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여성 환자분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자주 세탁하셨는데도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신발은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그러자 이분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 신는 슬리퍼가 몇 년 됐어요. 밖에서 신는 운동화도 오래됐고요. 바로 문제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신발 속에서 증식한 박테리아가 냄새를 만들고 그 냄새가 발뿐만 아니라 옷과 집 안전체로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확실하게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셋째, 발을 제대로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샤워할 때 몸을 씻고 난 후 발은 물로 대충 헹구는 정도로 끝냅니다. 하지만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는 세균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남습니다. 최근에는 발 샴푸라는 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발 전용 세정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비누보다 각질 제거와 항균 효과가 강해서 발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씻을 때 비누칠만 하지 말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문질러야 합니다. 발을 씻을 때 그냥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가락 사이를 문질러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 샴푸를 사용하면 항균 효과가 더 좋아지고 묵은 각질까지 제거돼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발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발이 오래되면 아무리 깨끗한 발이라도 냄새가 다시 배게 됩니다. 특히 신발 속깔창은 36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은 후에는 하루 정도 쉬게 하고 햇볕에 말려주면 세균이 줄어들면서 신발 냄새가 사라집니다. 셋째,
양말은 매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말을 하루 더 신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양말은 하루 동안 쌓인 땀과 박테리아가 다시 발로 옮겨지면서 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땀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양말을 신으면 발 냄새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발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샤워 후 발을 닦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5세 환자분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후 한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괜히 집에서 청국장 냄새가 난다고 착각했네요. 알고 보니 제 발 냄새였는데 신발이랑 양말만 제대로 관리했더니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발 냄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 냄새가 있으면 몸 전체의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발 냄새 하나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발 냄새는 채취의 시작점입니다. 발 냄새가 사라지면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듣고 보니 생각보다 쉽죠? 냄새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는 냄새 관리, 이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특히 충격이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끝까지 읽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